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미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 속 국가별 온도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 각권 지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소니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니그룹이 금융 부문을 떼어낸 소니 파이낸셜 그룹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부터 도쿄 거래소에 상장됐고요. 주당 기준가는 150엔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분할이 일본 최초의 부분 인적 분할 방식인 점, 또 20년 만에 첫 직상장이란 겁니다. 소니는 지분 20% 미만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물 배당 형태로 배분됩니다. 소니 측은 이와 관련해서 엔터 중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융 부문을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중 한때 40%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쿄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들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일본의 9월 배당락일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른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차트를 일중으로 보시면요. 오늘 장중 한때 4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44,890선까지 하락하며 엄청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이 시각 현재 0.8% 하락한 45,000선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중화권 증시는 전약 후각의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티는 중국 주식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중국 증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된 점, 또 AI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지수는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전에 파란불을 뒤로하고 이 시각 현재는 0.1% 상승한 3,83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를 끌어주는 건 바로 배터리 섹터입니다. CATL이 스페인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에 배터리 섹터 상승이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특히 선전지수도 상승세가 강한 모습이고요. ETF 내에서는 CATL이 18%의 비중으로 담겨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솔 액티브 ETF가 오늘 시장에서 1.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 내에 포함된 비아디 그리고 리오토가 약세를 보이면서 ETF 자체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3,100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간 잠자던 홍콩의 항생지수가 깨어났습니다. 오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장중 1%대까지 시세를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또 뿐만 아니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특수가 기대되는 소비 관련주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강합니다. 텐센트, 알리바바부터 메이투안과 콰이쇼우까지 테크주 그리고 소비주들이 상승을 상단해서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6,490포인트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고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횡무진 질주하고 있는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만 해도 사실 증시 흐름이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상해와 홍콩 증시 모두 다 강세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6%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17% 상승 반전한 상황이고요. HSCI 지수도 0.84%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현재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재, IT 업종이 강세인 반면에 헬스케어 등 업종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홍콩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였고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제약이나 IT 그동안 좀 말리에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중국 정부는 이 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GPU 기업들의 IPO가 예상되어 있어서 기술주 반등은 저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중국이 이제 10월 1일부터 국경절 연휴를 시작으로 시장에 들어가는데 남은 기간 좀 강망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제 9월과 또 10월에는 부동산 선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좀 소폭 반등하고 있고 국내외 여행 증가하면서 부동산이나 소비주 중심으로의 단기 자금 유입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중국 상무부가 내년부터 이 전기차 수출할 때 허가제를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브랜드 품질 관리를 좀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관련 시장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수출 허가 관리를 도입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기차 이 무역에 있어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인데 그중에서 좀 봐야 될 게 기업들이 이제 수출 허가를 취득하는 방법을 이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출 자격 신청 절차는 잘 알려진 이제 법적 체계, 즉 2012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품 수출 순서의 추가 표준화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또한 전기차에 대한 세관 검사는 현재 유효한 수출입 검사 대상 물품 목록 기준으로 실시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도 해외 수출 허가 대상과 불허 대상을 이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조업체들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쿠프라 다바칸을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가 상하이를 수출 허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이선스가 정확히 어떻게 부과될지는 아직 발표되진 않았는데요. 아마도 수출 대상 국가를 이제 구분해서 전기차도 하나의 수출 라이선스를 정치적인 좀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